물론 저 역시도 처음에는 동물성 재료 가공을 조금 회피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막 요리를 많이 해본 편도 아니고 그런 이렇게 동물성 재료를 직접 다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홍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건강원을 창업을 할 때 이 어류나 육류 이렇게 동물성 재료의 가공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원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동물성 재료를 꼭 가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동물성 재료 하면 개소주나 흑염소 이렇게 약간 조금 혐오스러운 동물들을 먼저 떠올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붕어라든가 닭발, 다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좀 다루는 재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 역시도 동물성 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이 건강원 창업을 할 때 동물성 재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는 동기, 이 건강원 창업을 왜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성 재료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창업 교육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생계형인지 부업형인지 도전형인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면은 일정하게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 생계형 창업이라고 나눌 수가 있고, 부업형 창업인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 크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삐뚤거나 이런 제품을 그냥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안 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판매도 어렵고 가격을 받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가격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관 자체도 길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부업형 창업이 되겠죠. 그리고 도전형 창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고 좀 생소한 재료를 가지고 약간 조금 개발 목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창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한 80% 정도가 생계형 창업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에 중점을 맞춰야겠죠. 사실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 가공을 해서 일정하게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업 지역이 주변에 이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그 수확 시기에는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겠죠. 기계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소득을 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이런 변수로 인해서 시세가 올라가기도 하고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마다 좀 가격을 좀 달리 받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직접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하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단위가 조금 달라요. 과체류 같은 경우는 보통 1회 가공에 30kg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5회 정도 가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과일이 30kg씩 5회니까 150kg를 매일같이 씻고 분쇄하고 가공하고 또 탄기를 다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육체적인 노동이 조금 많이 따라야 되는 이러한 구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에 비해서는 또 많은 수익을 남긴다고는 좀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주부들이 그 시세를 더 잘 알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 요리할 때 사용을 해야 되고 동네 마트에서도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가격의 폭을 조금 낮춰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진을 높게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염소가 1kg 얼마씩 하는지, 그 다음 붕어가 1kg 얼마씩 하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주부들도 없을 뿐더러 약간 좀 희소성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아무래도 과일 채소보다는 이렇게 동물성 재료를 드시는 게 우리가 뭐 아무래도 김칫국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고깃국을 먹는 게 몸에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값을 좀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사실 그 건강원 협회에서 측정되어 있는 임가공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과체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지만 동물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공만 해도 과체류에 비해서는 업무량은 좀 적고 마진은 높은 편이에요. 동물성 재료를 드시는 분들 역시도 이 단골이 많아요. 그래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동물성 재료만큼은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는 일단 판매 가격이 비싸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요. 실제로 이제 흑염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하는 곳마다 조금 레시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40에서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요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고가의 제품을 한 120호에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면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음식을 가보지도 않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내가 직접 보고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좀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과체류가 뚜렷하게 이제 부각을 보이지만 반대로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는 이 오프라인을 조금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체류보다는 동물성 재료의 비중을 높이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원 창업을 해서 이 동물성 재료의 가공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강원 업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해서는 뭐 또 설명을 드리려면 또 한참 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뭐 성비수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절반, 뭐 비수기가 절반, 뭐 이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원을 창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신규 창업자분들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원은 성수기를 준비하기보다는 비수기를 얼마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라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건강원의 비수기도 길고 그리고 비수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1년 이게 평균 수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비수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이 동물성 재료 마케팅이거든요. 전 솔직히 닭발이라든가 다슬기라든가 흑염소 같은 뭐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만 한다면 오히려 동물성 재료만 가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동물성 재료는 대부분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뭐 구매 결정이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체 음료만큼 양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오가피나 헛개나무, 이렇게 벌나무 등 조금 대중적으로 드실 만한 이렇게 액상차를 또 이제 구색에 맞춰서 판매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 구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구색은 사실 건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슈퍼마켓보다 이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이 한 번에 다양한 제품을 한 자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강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뭐 배즙을 구매하면서 우리 어머니께 드릴 뭐 닭발즙을 구매하기도 하고 뭐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서 헛개나무도 구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색으로 인한 시너지가 상당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동물성 재료뿐만 아니고 뭐 과체음료, 액상차, 뭐 양파즙 등 이 다양한 제품을 골고루 판매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을 남기자면 힘들기만 하고 남는 거 없는 과체류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구석으로 얻어지는 이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요점을 정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좀 더 쉽게 영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